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 정기총회와 워크숍이 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도서관이라는 곳들은 역시나 여러 군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한국도서관협회라는 곳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서관협회는 굉장히 커다란 협회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조직도 이렇게 총회와 이제 회장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아래쪽으로 위원회, 부회 협의회, 뭐 지구협의회, 사무국, 도서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저희 이제 한국의학도서관협회라는 곳은 이 부회 협의회 이 안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는 전문 주제를 다루고 있는 협회가 별도로 있게 되고, 뭐 그 위에 뭐 전문 도서관이라던가 뭐 학교 도서관, 신학대학 도서관 협의회 이렇게 등등 다양한 도서관들의 협의회나 협회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의학 주제 관련된 도서들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라는 곳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분들의 의학도서관들은 이제 뭐 대학기관이 될 수도 있고 병원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연구소 도서관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이에 특별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자체는 이제 정식적인 한국의학도서관협회지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술적인 이제 행동이나 그런 활동들, 교육 활동, 그다음에 협회에서의 여러 가지 발간 자료 등등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상호대차라고 알고 계시는 서비스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서 의학사서 자격증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꾸준히 역량 있는 인재들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바로 어제 이제 2월 28일 수요일 날에 고려대학교에서 2024 워크숍 및 정기총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워크숍의 주제는 T-shaped librarian challenges and opportunity라는 걸로 T자형 인재를 의미하고, 그래서 T자형 인재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넓은 범위를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굉장히 깊게 알고 있는 그런 인재를 이제 바라본다라는 의미로 주제가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기조연설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에 있으시면서 과편역과 출판윤리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윤철희 교수님께서 오픈 액세스와 약탈자 학술지라는 주제로 이제 기조연설을 해주셨고, 이 멀티트랙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의학 분야 학술지 출판 동향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서들의 현 주소들에 대한 파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그다음 총회가 이제 진행이 된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윤철희 교수님의 이 기조연설 부분들 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일단은 현재 오픈 어세스의 흐름이 이제 다이아몬드 오픈 어세스 같은 것도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오픈 어세스의 다양한 종류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로 뭐 골드웨이, 그린웨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카테고리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다이아몬드 웨이라는 거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듯이 저자나 이제 어떤, 여기 보시면은 아카데믹한 텍스트들이 출판사도 저자도 그 다음에 독자들도 결국은 fee 없이 결국은 APC에 관련돼서 구분하기 때문에 이 APC 자체에 부담이 없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서 2010년 요 사이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씩 등장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흔히 이게 보고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오해에서 조금은 다른 형태긴 한데, 그래서 조금 이런 식의 나타나고 있고, 자세한 건 다음에 한번 또 주제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어세스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오픈어세스의 출판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탈적 출판사들이라고 불리는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약탈적, 프레데터리, 뭐 해적 저널 뭐 등등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명칭들이 조금은 통합되어 가는 형태라고 보고 있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는 바로 이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약탈적 학술지는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그거를 꼭 기억을 해달라라고 하셨고, 네, 오픈 액세스라는 거는 그냥 저널이 출간되는 하나의 형태이다. 그 여러 가지의 고전적인 뭐 우리가 구독 모델부터 해서 다양한 모델들 중에 하나의 모델일 뿐이다라고 하시는 거, 그런 것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탈적 학술지와 관련돼서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약탈적 학술지 및 학술대와의 전쟁이라는 국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는 Combating Predatory Academic Journals and Conference라는 자료가 이미 나왔었고, 이게 여러 국가의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 오다가 국내도 이제 번역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PDF 원문을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이 원문에서 좀 주요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약탈적 학술 지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주제 분야에서 헬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독특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탈적 학술지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연구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걸 흑백으로 잘라서 보시려 하다 보니까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탈적 학술지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로 보시려니까 이거를 굉장히 구분하기도 어렵고, 국제적으로 누군가가 이거를 정식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펙트럼 형태로 해서 6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스펙트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 약탈적 학술지들을 이제 확인해보자. 그래서 학술 대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딱 흑백으로 자르기보다는 이런 스펙트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지정을 해보자. 그리고 그 스펙트럼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주의를 둘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약탈적인 학술대회나 학술지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예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방을 잘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셨고, 이런 예방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한국연구재단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미 발표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보시게 되면은 부실학술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메뉴에 부실학술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참고 정보원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예방교육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여러 방법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모니터링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흑백으로 나누기보다는 뭔가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방법들을 좀 추가해서 예방을 잘 하시고, 이런 것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술지에서 투고 요청이 온다거나 또는 내가 이 학술지에 투고를 해도 되는가 라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의심을 한 번씩 이렇게 좀 곤두세워서 하시게 됐을 때 잘 모르겠다, 좀 결정이 어렵다 하시면은 뭐 도서관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저널들에 대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그러한 어떤 사실적인 현재 이 저널에 어떤 상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